귀한 얘기들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막바지 마무리하는 그 세 번째 파트는 챌린지 부분들을 또 어떻게 저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넘어가기 전에 꼭 비컵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ESG는 그린 워싱과 임팩트 워싱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컵에 국한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될지 또 세 분의 고견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 그다음에 편집장님,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다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소장님, 네, 어, 네, 편집장님, 연구위원님, 네. 제가 네, 소장님, 아닙니다. 네, 편집장님, 네, 편집장님 죄송해요. 편집장님 먼저 네,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먼저 이게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비콥 인증 기준이 되는 비임팩트 평가라는 게 이제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 좀 점수가 어떤 부분에서 낮아도 80점이 넘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누군가 악용을 하거나 아니면 비랩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유도를 한다면 사실은 워싱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사실 기업의 뭐 임팩트 워싱 문제가 아니라 비례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악용하는 기업들을 잘 걸러내고 그리고 부족한 영역의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비례비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증만 해주고 관리를 못하면 당연히 워싱 수단으로 전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비콥 인증에 도전하는 회사들을 보면서 워싱하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는 비례비의 역할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비콥이 되고 싶었던 기업도 이제 만약 그런 이제 인상을 계속 갖게 되면은 더는 인증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건 저는 이제 비콥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건 편견인 것 같고 수수료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 워싱만을 위해서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기엔 제 생각에 출혈이 너무 큰 것 같고 여러모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싱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기업들도 비콥 인증을 받으면서 좋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업들조차도.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비컵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에너지와 비용이 사실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거꾸로 말하면 워싱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해서 워싱을 하는 거가 채산성이 거의 안 나오는 방법이라는 그런 것 거를 저희가 세 번째 재인증을 받다 보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워싱할 바에는 진짜 비컵이 그냥 되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충분히 워싱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김정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워싱을 할까 싶기는 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효용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권위가 올라가거나 신뢰도가 훨씬 더 커지면 마땅히 그런 가치를 출혈을 감행하더라도 워싱을 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쩌면은 이렇게까지 힘든데 워싱 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이 비콥 인증이 더 이렇게 권위가 아직 없다라고 또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이 권위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치더라도 일단 워싱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비코비 비대비 잘못된 것이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칼이 있으면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고요.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할 수도 있듯이요. 이 비랩에서 또는 비콥이라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 줬으면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워싱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자기네 조직을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워싱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주체가 잘 알아서 좀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워싱하려는 기업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
생각처럼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따라오진 않다 보니까 우리 좀 전에 우리 편집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B랩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나 스크리닝 해주는 역할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워싱 그러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어떠한 기업이 B컵 인증을 받고 싶다. 그런데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드는 것은 그것도 이제 좋긴 하겠지만 일단 아까 우리 B컵 인증 마크가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B컵 인증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금방 우정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보다도 좀 약간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시도를 하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기업체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기업을 B컵을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동기인지 아니면 그래도 저 사람은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이런 ESG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네 회사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라고 비판이나 어느 정도 시선 의식하고 접근하는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쁜 의도로 다 취부할 것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증보다 운동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것들도요. 저는 이게 만약 운동이라면 굳이 워싱으로 하려는 이러한 것들의 욕심은 충분히 그 다음에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위해서 저희가 운동이 아니라 올림픽 시합을 나간다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합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도 요즘에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요. 올림픽에 나갈 목적으로 운동을 하진 않고 정말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스스로와의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건강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콕 워싱이 충분히 워싱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그런 목적을 아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워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하게 운동으로 접근한다면 더더군다나 더 빨리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제가 답변한 게 어떤 색깔인지 몰랐는데 녹색이더라고요. 제가 잠시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비컵 워싱이 많이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맨 처음에 파타고니아를 2018년도에 방문했을 때 파타고니아는 비컵에 대한 인증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GRI나 ESG 평가 툴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비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컵을 워싱 차원에서 접근한다 할지라도 비컵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비컵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에서 다수의 협력자가 있고 소수의 배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반자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비컵은 순도 높은 비컵이 열심히 비커뮤니티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건강성이 매우 높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한 이런 비컵 워싱을 하는 일부 기업들이 설사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ESG 평가 툴과는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비컵 워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은 현재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컵이 현재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조직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김정태 대표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지역 조직의 강화가 아직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이 비컵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영역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비컵 워싱이나 이런 부분들 일부 더 잘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이런 분권화가 아직은 비컵 운동 내에서 좀 더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재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커뮤니티가 건강하고 비컵이라는 툴 자체가 개선을 관점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컵 워싱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커뮤니티는 건강하게 저는 운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이렇게 정말 빨리 갔네요. 저희 챌린지 쪽을 몇 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제가 3번 쪽으로 좀 뛰어넘고 여기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몇 분께서 채팅에다가 질문 주신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다농 그룹은 2030년까지, 2025년까지 대부분의 계열사를 비코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올해 초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임마누엘 파베르가 CEO에서 해임이 됐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언론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더 많이 하면 잘할수록 아까 ESG, Efficient Frontier라는 한계용 곡선을 넘어선 거가 단원그룹이지 않냐. 그래서 결국 CEO가 해임됐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해임된 파베르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해임했던 이사들도 다 해임이 됐고요. 다시금 흔들리지 않고 단원그룹은 원래 했던 미션들을 가고 있어서 오히려 파베르는 비컵 운동과 같이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거가 자기 같은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이것이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앞에서 비코과 같은 운동을 하는 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비콥의 챌린지이기도 하고요. 혹은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 진짜 한국에 있는 그래도 큰 기업들도 비콥이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 분 생각하시는 부분들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단원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원에 대해서 경질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해관계자 관련돼서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 ESG가 너무 멀리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실제 이것을 해임을 의결한 것이 헤지펀드, 행동주의 헤지펀드 블루벨 캐피털 파트너스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주류 ESG의 한계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블루벨은 UNPRI 멤버이기도 합니다. 즉 주류 ESG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주주 우선주의와 이해관계자 우선주의는 여전히 좀 충돌하고 있고 아직 좀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비콥도 사실 대기업이 시작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이잖아요. 나투라가 2014년, 다논이 2018년, 그다음 로리엣이 2015년 이런 정도이고 이런 대기업들을 위한 툴 자체도 만들기 위해서 비무브먼트 빌더스가 이제 2019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글로벌 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 비콥 중에서 95%가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대기업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PR 중심이지 사회적 가치 중심이 아니고요. 이 사회공헌 중심이지 비즈니스라는 근육을 통해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대기업이 비컵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치 작업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대기업이 비컵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막을 너무나 잘 아셨네요. 저기 블루캐피탈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예, 브루벨. 예. 브루벨. 거기가 UNPRI 시그네토리라는 것도 참 흥미롭고 언급하신 대로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항상 연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진석 원교원님께 쓰신 책이 행동주의 기업인데 사실 투자자들이 말하는 행동주의 액티비즘 투자하고는 사실 전혀는 아니죠.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투자자만의 관점에서 행동주의가 말하는 지향이 다르고 또 연구위원님께 쓰신 행동주의 기업의 행동주의가 다른 것처럼 사회 책임 투자 혹은
ESG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향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가 요 단홍 사례에서 좀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폐해를 부각하는 걸로만 쓰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편집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계에 대해서 세 번째 사례를 우리 단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1번, 2번과 같이 좀 연계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이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을 연장하지 않는 기업들도 실제로 있고요. 비콥에서요. 아니면은 인증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잘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원처럼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이 비콥을 대대적으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기업들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 경영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체가요. 우리가 어느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던 회사도 어려움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거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비콥 하나만 잘하면 영원히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정말 없겠죠. 그런데 이 비콥은 그런 망하고 안 망하고 이런 것들도 그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특히나 기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단원이 망하지 않느니라 보장은 사실 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언질을 하는 것 그런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연장을 하지 않거나 인증 갱신하지 않는 기업들은 왜 그럴까인데요. 이것도 그럼 비컵이 나빠서 그렇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런 것들은 그 연장하지 않는 분명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도 비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콥과 이 베네핏 코퍼레이션이 같이 작동이 되는 주에서는 비콥 인증 기업들은 4년 내에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네핏 코퍼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인증 갱신이 안 되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베네핏 코퍼레이션은 법적인 그러한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갱신이 안 됐다 아니면 유지가 안 됐다라는 것들을 비콥이 나빠서라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 절차의 복잡성 때문인 거지. 아까 베네핏 코퍼레이션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비법 받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손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거 유지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실익이 없는 거, 효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만둘 수 있는 사유가 되듯이요. 이러한 분명한 이유가 먼저 선행이 조사가 된다면 이런 이 비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갱신을 안 하는 또는 그 인증이 취소되는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대기업이 큰 기업이 거대 기업이 비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이 대기업은 실제로 비컵 인증받기가 현재 절차상으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실제로 브랜드별로 모든 인증을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큰 대기업들은 브랜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즉 사업별로 브랜드별로 비컵 인증을 각각 다 또 잘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쉽지는 굉장히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레버가 좋은 이런 유제품들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단홍이죠. 단홍이 만약에 그런 유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석탄을 만든다. 석탄을 채굴해서 이 석탄에다가 채굴된 만든 이 석탄에다가 비콥 인증 마크를 찍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유니레버였나요? 이게 아니면 저기였었나요? 그 단원에서는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워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계를 여전히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들은 더 세세하게 브랜드별로 이런 인증을 검토를 통해서 합격한 곳에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결코 이제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허들을 넘은 대기업이라면 그렇게 힘든 과정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존중을 받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업들은 지금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또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 비콘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도 비콘에 많이 알려지고 위상이 높아진다면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평가 툴을 통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남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검증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제 이 기업들은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용과 시간과 투입과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것. 이때 말하는 효과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말하는 임팩트.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와 환경이 정말 좋아지는가 이러한 효과까지도 다 따져봤을 때에 가장 최적의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앞으로 이 비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하고 한국에서도 이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동시에 이 인증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해진다면 기업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대기업 이제 비콥에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CEO가 바뀌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CEO는 재직 기간의 재무적 성과로 보통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비콥 인증하기까지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비콥 인증의 효과가 바로 재무적 실적으로 이어져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 말고 내 다음 사람이 하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최근에 이제 ESG가 워낙 한국 기업들의 이슈라서 이 거대한 이슈에 좀 밀리는 감도 있고, 대기업 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열심히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콥 인증까지 꼭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콥 대기업의 등장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등장한다는 거는 비콥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콥이 주류가 됐다는 선언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비콥 운동 확산을 하려면 대기업에 참여하는 필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뭐 한 몇 년 전부터 뭐 SK의 최태원 회장님 CEO 세미나 갈 때 작정하고 비콥 설명 한 드린 거 한 두세 번 했고요. 김범수 의장님, 네이버 의장님 뭐 하는 만큼 많이 얘기하는데 다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다만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뭐 언젠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흥미로운 그런 연락들을 좀 받게 돼요. ESG 뭐 지속 가능 경영 CSR 이제 했는데 윗선에서 그 다음 거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다가 리서치를 했는데 비콥 인증이라는 글로벌 인증이 있다면서요 하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임마누엘 파베르가 이제 이런 여정들이 굉장히 비콥 운동의 엄청난 챔피언이었고 엄청난 후원자였는데요. 이분이 최근 아주 최신 소식 하나가 방금 왔는데 제가 이 창에다가 저희 전달 드렸습니다. 창을 잠깐 보시면요. 지난 11월 3일에 국제회계기준재단 IFRS에서 ISSB 출범을 선언했는데 그 첫 번째 의장으로 임마누엘 파베르가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연구위원님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네, 전 세계 금융권에서 ESG 공식 표준으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많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ISSB가 말하는 이 지속 가능성 이 표준, 이런 표준들을 어떻게 할지가 사실 많이 하는데요. 임마누엘 파베르가 가졌던 실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졌던 그 어려움들, 아마 또 비콥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좀 영향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ISB라든지 이런 거 IFRS 잘 아시죠? 우리 김민석 소장님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해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향들 잘 추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네, 코멘트 가능하실까요? 예,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지금 김정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ISSB 같은 것은 요즘에
ESG 관련된 공시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다, 너무 많아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ESG 관련된 공시 기준이죠. ESG 공시 기준을 발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통합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빠르면 내년, 내후년 안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내년 6월 달에 이런 조직들을 다 개편해서 조직부터 만들고, 그래서 여러 우리 ISO 포함해서 GRI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 GRI는 좀 다른 노선을 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 ISSB는 이제 국제적으로 ESG 관련된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이런 기준들을 통합해서 만들려고 이제 시도하는 곳이고요.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한국에서도요, KSSB를 만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와, 통합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진짜 빠르네요. 네. 네, 그래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댓글창에다가 관련된 기사 잠깐 올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로 요거 하나만 듣고 저희 몇 가지 질문 해소하고 빠르게 저희 종료해 볼 건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혹시 한국에서의 비컵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혜를 한번 나눠주시는 걸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마무리 일단 해보겠습니다. 혹시 세 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에서 사실 비콥 운동이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비콥 인증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또 확실치는 않다. 평판이 지금 현재 단숨에 비콥을 함으로써 평판이 확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비콥 인증 기업들이 많지만 어떤 기업들이 인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기업들이 지금 뭐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일단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기업들은 그 와중에 또 ESG 때문에 좀 정신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쨌든 모든 어려움들의 밑바닥에는 우리나라에서 비콥의 인지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원인인 것 같고, 비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관심 있는 이렇게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좋은 거를, 그래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비콥이 운동이라면 사실은 되게 홍보나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보를 할 때도 홍보를 위한 홍보보다는 캠페인 형태의 홍보, 그래서 이걸 꾸준히 계속 알려나가는 그런 방식이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걸 지금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나 비콥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이걸 통해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시키고 확산해서 뭐 비콥 인증을 받자가 아니라 같이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알릴 것인가, 참여시킬 것인가, 확산해서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좀 목표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ESG 열풍을 먼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추구하는 가치가 ESG를 잘하면 나중에 B컵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ESG 열풍에 좀 미흡한 점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슈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먼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집단이 저는 임팩트 투자 기관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BIA를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하는 것으로 좀 확산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들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요. 더 많이 해보면서 시행착오 공유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비컵 운동 확산의 과제,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제가 적은 건데요. 그 비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먼저 차별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거야라고 하면 단순히 좋은 것만 가지고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는 조직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조금 더 이 확산이 되는데 좋지 않을까.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것은 알지만 그 윗분들이 그래 알겠어. 좀 전에 그 김시현 편집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건 알겠는데 나 말고 다음 CEO 때 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해야만 되는 당위성의 필요성들을 이 비콥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빨리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비콥은 인증은 그 어떤 결과인 것 같고요. 이게 운동으로서 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비콥은 이 무브먼트 차원에서 접근이 우리나라에서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콥도 하나의 이제 인증 제도인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증이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사에서 주는 인증까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인증 방식을 비콥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또 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다양한 인증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비콥이 볼 때 다른 인증, 우리 것만 옳아, 좋아가 아니라요. 다양한 인증을 같이 보면서요. 대신에 타 인증 방식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비콥이 해주면 적어도 서로 이 지속 가능성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증 기관들마다 예, 열심히 지금 폭풍 타이핑을 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서. 예. 타 인증할 때에 서로 비콥이라는 정말 이렇게 숭고하고 멋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를 못 낼 것 같거든요. 어설프게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과 악은 어둠은 빛을 비추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양한 인증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사기꾼 같은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건전하지 못한 인증 방식들은 좋은 빛이 있으면 저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선구자 역할을 비콥이 해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좀 더 빨리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문성우 교수님 여기 오셔서 귀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요. 혹시 세 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좋은의 의미는 착한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콥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펼치고 있는 운동, 즉 장기적으로 비전으로 제기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EDI, 정의, 공평, 다양성, 포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콥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JEDI에 관련된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JEDI에 비콥이 생각하는 좋은의 의미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느낀 거가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은 것들이 현재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비콥에 대한 가장 최신, 가장 최고의 풍부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영상으로 녹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비콥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두고두고 아카이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 편집장님, 연구위원님,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감사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